재혼한 아내의 과거를 쫓던 남편. 저는 아내와 재혼이었어요. 둘 다요. 저도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아내도 그랬어요.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. 서로 어느 정도 살아봤으니까 쓸데없는 기대 같은 게 없었거든요.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어요. 주변에서 빠르다고 했지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. 결혼하고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.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. 말이 많지 않았고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. 저는 그게 좋았어요. 전 부인이 감정 기복이 심했거든요. 아내는 달랐어요. 안정적이었어요. 근데 한 가지가 걸렸어요. 아내 전 남편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. 이혼 이유도 그냥 맞지 않아서라고만 했고 더 물어봐도 거기서 더 나오는 게 없었어요. 저는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저도 전 결혼 얘기를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게 눈에 걸리기 시작했어요. 아내가 가끔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가는 게 있었어요. 별로 자주는 아닌데 나갔다 오면 말이 더 없어졌어요.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으면 친구라고 했어요. 어떤 친구냐고 하면 오래된 친구라고요.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었어요. 저는 그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. 의심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없었어요. 아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고 늦게 들어온 적도 없고 이상한 낌새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모르는 게 있다는 느낌이 계속됐어요. 저는 아내 과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.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. 처음엔 그냥 아내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.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봤어요. 아내 성씨랑 전 남편 성씨를 조합해서요.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그러다 지인 중에 사설조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부탁했어요. 아내 전 남편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요. 이혼 경위나 지금 어디 사는지 정도만이라도요. 결과가 나왔어요.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. 아내 전 남편이 사망한 걸로 나왔거든요. 이혼한 게 아니었어요. 아내는 저한테 이혼했다고 했어요.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고요. 근데 전 남편은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. 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아내가 결혼한 지 4년 됐을 때였어요.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. 왜 이혼이라고 했을까요? 사별이랑 이혼은 다른데 왜 굳이 이혼이라고 했을까요? 저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. 직접이요. 전 남편 이혼 이후 얘기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냐고요. 아내가 똑같이 말했어요.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고요. 저는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꺼냈어요.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. 한참 말이 없었어요.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. 왜 사별을 이혼이라고 했냐고요. 숨길 이유가 뭐냐고요. 아내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. 전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는데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대요. 스스로 선택한 거였대요. 아내가 그 사실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요. 사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 설명하다 보면 결국 다 나오고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다고요. 그래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하는 게 편해졌다고요.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. 화가 났어요. 거짓말을 했으니까요. 근데 동시에 그 거짓말을 왜 했는지가 이해되기도 했어요. 설명하기 너무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. 말할 때마다 다시 겪는 것 같은 것들이요. 저는 그날 많이 혼란스러웠어요. 며칠을 그 상태로 있었어요. 아내랑 말을 별로 안 했어요. 아내도 먼저 말을 안 걸었어요. 그 사이에 저는 좀 더 찾아봤어요. 조사 보고서에 더 있었거든요. 전 남편 사망 당시 정황이요. 아내가 신고했어요. 아내가 발견하고 신고했어요. 경찰 조사도 받았어요. 타살 혐의는 없었고 아내는 조사에서 완전히 혐의 없음으로 됐어요.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. 전 남편이 생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. 꽤 오래됐어요. 결혼 전부터였어요. 아내가 그걸 알면서 결혼했고 몇 년을 옆에서 버텼다는 게 기록에서 보였어요.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멈췄어요. 아내가 그 몇 년을 어떻게 살았을지가 갑자기 느껴졌어요. 버텼다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없었어요. 그냥 버틴 거잖아요. 그 전화들이 생각났어요. 아내가 받고 나가던 전화요. 저는 다시 물어봤어요. 그 전화가 누구한테서 오는 거냐고요. 아내가 이번엔 바로 말했어요. 전 남편 어머니라고요. 명절이나 기일에 연락이 온다고요. 아직도 아내를 며느리처럼 여기신다고요. 아내가 그 연락을 끊지 못하겠다고요. 그분한테 아들 마지막을 같이 겪은 사람이 아내밖에 없으니까요.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있었어요.
아내가 숨긴 게 맞아요. 거짓말도 맞아요. 근데 그 거짓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저는 한참 잘못 봤어요. 속임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저는 아내한테 말했어요. 앞으로는 말해달라고요. 힘든 거 혼자 들고 있지 말고요. 제가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고요.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. 눈물이 났어요. 소리는 없었어요.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. 찾아보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일찍 그냥 물어봤으면 됐는데 싶기도 했어요. 사람 마음을 뒤에서 쫓는 것보다 옆에서 기다리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어요. 그걸 좀 늦게 배웠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.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.